안녕하세요. 든든한 하루 정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900만 명을 넘어선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제 간병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돌보는 중년층까지 오랜 간병으로 지쳐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수의 급증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현재 94만 명에 달하며 10년 전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경에는 치매 환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간병비입니다. 간병비는 일부 간호간병통합병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간병비 상승 속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몇 년 전까지 하루 7만 9천 원 수준이었던 간병비는 현재 12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이면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나가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려운 간병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간병으로 힘겨워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원 간병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입니다. 이 정책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병원 간병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현재까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간병인을 이용한 가정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면 시군에서 심사를 거쳐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경기도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유료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1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고양이 해당 지역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대 45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병원 간병비 현금 지원 정책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 정책 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0개 요양병원이 참여하며 국비 약 85억 원이 투입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20개 요양병원에 3월 31일 이전 입원 환자 중 의료 최고도 또는 의료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 판정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지원 기간 및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정책과 달리 한도 내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간병인 배치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간병인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인력이 맡으며 병원이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형태로 운영됩니다. 간호사가 이들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구조이고 환자 수에 따라 1명이 8명을 돌보는 유형부터 1명이 4명을 담당하는 유형까지 3단계로 나뉩니다.
A형은 간병인 1명이 8명을 돌보는 방식, B형은 1명이 6명을, C형은 1명이 4명 이상 6명 미만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간병인 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은 하루 9,700원에서 17,900원 정도로 전체 간병비의 40%에서 5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1일 해당 병원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경희요양병원, 서안산 노인전문병원,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산광역시 수요양병원, 인창요양병원, 경상남도 창원 푸른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경상남도 김해안 솔재활요양병원, 청담요양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효사랑 가족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다음요양병원, 산들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다나힐요양병원, 한사랑요양병원, 대구광역시 제일효요양병원, 첨단요양병원.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입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병원 간병 외에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재가 서비스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이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둘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셋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넷째,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같은 법정보호 세대. 다섯째,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후 퇴원한 분들도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연중 언제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크게 4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수발 지원, 신변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서비스 시간과 비용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A형은 월 24시간 서비스로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고 정부가 월 42만 7,200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B형은 월 27시간 서비스로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1만 4,42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C형은 월 40시간 서비스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1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장 불가 사유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입 제한 사항과 중복 수급 사전 차단 사항이 있으나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 장기 입원 후 퇴원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현재 운영 중인 정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사례관리 대상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들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과 사례관리 시작. 둘째, 퇴원 전 개인별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 셋째, 퇴원 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제공. 넷째, 주기적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 연계 서비스로는 지역보건소, 방문간호, 약국, 외래진료 등을 연계해줍니다.
식사 지원은 하루 일식부터 삼식까지 개인 상황에 맞게 제공됩니다. 이동 지원도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외래병원이나 검사를 받으러 갈 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데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나 택시 이용비를 지원하며 월 최대 8회까지 가능합니다. 돌봄 생활 지원으로는 신체활동 보조,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주거 환경 개선 지원으로 냉난 방비 지원이나 주거 환경 개선 등도 도와줍니다. 통합 돌봄 시스템 하에서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며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복지 욕구에 맞춘 완전히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보건소 또는 의료급여관리사에게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입원 중이라면 퇴원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방금 소개한 두 가지 재가 서비스 헷갈리시죠?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과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이름도 비슷하고 서비스 내용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요.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부터 다릅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안정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분들의 지역사회 복귀와 통합돌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반면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2024년 7월에 시작된 따끈따끈한 시범 사업이죠. 두 제도 모두 전국 시군구에서 상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릅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주로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이 대상이고 다양한 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반면 재가 의료급여 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만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 지원 정책들 중 언급되었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라는 용어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알아볼까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국민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분들이죠. 그럼 장기 입원 사례 관리란 무엇일까요? 국내의 의료급여 장기 입원 사례관리 사업의 경우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상한일수 관리 또한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연간 180일 이상 입원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이 사례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 입원자나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상담 조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거나 통원 치료로 전환 가능한 경우 퇴원을 유도하죠. 퇴원자는 사례 관리 과정에서 의료진과 관리사의 판단 하에 더 이상 병원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제로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의료비 절감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지원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명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재가 의료급여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지원 대상이기도 합니다. 즉, 두 가지 사업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가사 간병 서비스를 통해 재가 월 40시간의 무료 가사 간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가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의료복지 돌봄 연계,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중복 지원 체계는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퇴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것이죠. 다만 서비스 내역의 세부 조정은
지자체 및 사회복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장기 입원 후 퇴원을 앞두고 계신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병과 돌봄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지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 막막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이라면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이용자라면 시범사업 참여병원에서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국 어디서나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분들께는 월 40시간의 무료 가사 간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가 점차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역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생활의 부담을 덜어보세요. 든든한 하루 정보와 함께하는 안심생활. 앞으로도 든든한 하루 정보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찾아서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정부 정책도 이해하기 쉽게, 신청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